안녕하세요, 몽크입니다. 이번에는 민사집행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본문 중에 뭐 조문이 나와도 조문 번호가 나와도 제가 찾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일단 빠르게 뭐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이하 민사집행이란다. 경매 및 보전 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 집행법원. 1.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이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1.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 면 직원,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 면 지역에서는 읍 면 직원 또는 경찰 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 요구. 1.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원조 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공휴일, 야간의 집행. 1.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허가 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기록 열람, 등본 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조서. 1.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 참여자의 표시. 4. 집행 참여자의 서명 날인. 5. 집행 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사망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1.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 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3.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 송달, 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 외국 송달의 특례. 1. 집행 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 의무. 1.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즉시 항고. 1.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의 불변 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항고 이유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5.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 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재판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 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8.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9.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0. 제1항의 즉시 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1.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3.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 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취소 결정의 효력. 1.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1.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 담보 제공, 공탁 법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보통 재판적 2.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담보에 대한 규정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 관할로 한다.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1.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 이때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 2. 시군법원에서 한 보존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3.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1.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치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 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 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1.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주는 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1.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이하 확정 재판 등이란다. 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이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 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집행판결 1.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2. 이항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1.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 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2.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 이하 법원 사무관 등이란다. 가 내어주며 소송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3.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제29조 집행문 1. 집행문은 판결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2.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 라고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집행문 부여 1.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 2.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승계 집행문 1.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2. 제1항의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1. 재판을 집행하는 데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 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 판사를 말한다. 이와 같다.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준다. 2.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3조 집행문 부여의 소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신청 1.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1.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준다. 2.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6조 판결 원본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판결 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 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 구역에 미친다.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 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제39조 집행 개시의 요건 1. 강제 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2.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한 사실의 매인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집행 개시의 요건 1.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2.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 제공의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 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 집행 개시의 요건 1. 반대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한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2.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 그에 가름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한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 교부 1.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 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3조 집행관의 권한 1.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2.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예소 1.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예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3. 이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예소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 이의예소와 잠정 처분 1.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예소는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4.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 처분 1.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위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2. 판결 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8조 제3자 이의의 소 1. 제3자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3. 강제 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 강제 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 작성한 증서. 6. 강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 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 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 증서의 정본. 제50조 집행 처분의 취소 일시 유지. 1.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집행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변제 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 정지의 제한. 1. 제49조 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 기간은 2월로 한다. 2. 제49조 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1. 강제 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2.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 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 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특별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1.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2. 강제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4조 군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 집행. 1.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병령, 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 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이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1. 외국에서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6조 그 밖의 집행 권한. 강제 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락 등 그 밖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7조 준용 규정. 제56조의 집행 권한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1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 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2항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 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 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 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3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5. 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준다. 2.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1.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2. 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 명시 절차 등 제61조 재산 명시 신청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62조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한 재판 1. 재산 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재산 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4. 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6.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7. 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 명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8. 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9. 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1. 채무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 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이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64조 재산명시 기일의 실시 1. 재산명시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 양도. 2호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 양도. 3호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 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4항 재산 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 선서 1.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재산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66조 재산 목록의 정정 1.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 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67조 재산 목록의 열람,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 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1호 명시기일 불출석 2호 재산 목록 제출 거부 3호 선서 거부 2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3항 법원은 감치 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6.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7.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9.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 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 권한으로 다시 재산 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제70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1.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호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한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한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한의 경우를 제외한다. 2호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항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 등재 신청에 대한 재판 1.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명부의 비치 1.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2. 법원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와 같다. 구, 읍, 면의 장,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 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와 같다.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법원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 명부 등재의 말소 1.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굽, 읍, 면의 장 및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 구, 읍, 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아니네. 5 했지. 방금 5 했다. 제74조 재산조회 1항 재산 명시 절차에 관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호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호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호 재산 명시 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2항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사망,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항,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1. 법원은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 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6조 벌칙 1.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대법원 규칙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내야 할 비용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절차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78조 집행방법 1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2항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3항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4항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 집행법원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 건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관 강제경매 제80조 강제경매 신청서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호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호 부동산의 표시 3호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81조 첨부 서류 1항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 증명서 2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 2항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 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4항 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5항 강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집행관의 권한 1. 집행관은 제81조 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3조 경매 개시 결정 등
1.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84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다른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생긴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법원 사무관 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 채권을 포함한다.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체고하여야 한다. 5.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6.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7.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체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85조 현황 조사. 1.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6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 이해관계인은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87조 압류의 경합. 1.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2.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 개시 결정이 배당 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4.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 개시 결정,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 뒤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88조 배당 요구. 1.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89조 이중 경매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1.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2.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1.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2. 부동산이 압류 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93조 경매 신청의 취하. 1.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2.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제49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1.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5조 등기사항 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1.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 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1.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2. 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8조 일괄 매각 결정. 1.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 금전채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재산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 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99조 일괄 매각 사건의 병합.
1. 법원은 각각 경매 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 간에 계속된 경매 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다른 법원이나 집행 간에 계속된 경매 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 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 사건들을 병합한다. 제100조 일괄 매각 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일괄 매각 절차 1.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 매각 결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2. 제1항의 매각 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 매각 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 매각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 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5. 일괄 매각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 1.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수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압류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강제 경매의 매각 방법 1.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2.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 입찰 또는 입찰 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3. 부동산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1.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제102조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 채권자가 제102조 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2.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4. 기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 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5조 매각물건 명세서 등 1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호 부동산의 표시 2호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호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2항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서,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호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 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 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 기간, 장소. 5. 최저 매각 가격. 6. 매각 결정기일의 일시 장소. 7.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제107조 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0조의 2,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1.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1. 최저 매각 가격 외의 매각 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2. 이해관계인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 조건의 변경. 1. 거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라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화해야 한다. 제113조 매수 신청의 보증.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 차순위 매수 신고. 1.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의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 이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1.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3.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서 매각 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 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5. 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 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 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제116조 매각 기일 조서. 1항 매각 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 채권자의 표시 3.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 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 신고 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8.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9.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10.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 2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과 출석한 이해 관계인은 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3항 집행관이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117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 조서와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 사무관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8조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송달 영수인 신고. 1.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119조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데에는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1.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때. 4.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5.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 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2조 이의 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 제123조 매각의 불허. 1. 법원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124조 과잉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 불허가. 1.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새 매각기일. 1. 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21조 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신고. 1.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2. 매각 결정 기일 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27조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1.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8조 매각 허가 결정. 1. 매각 허가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 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 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 항고. 1.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1.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3.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4.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6.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7.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 그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1.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 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2.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3. 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 허가 여부 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 허가를 주장한 매수 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134조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 시기.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 명령 등. 1.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 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4.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 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신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6.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7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여부 결정. 1.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38조 재매각. 1.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에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2. 재매각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3.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39조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 1.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최저 매각 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1.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제141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경매 신청이 매각 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제94조와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142조 대금의 지급. 1.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 대금에 넣는다. 4.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5.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3조 특별한 지급 방법 1. 매수인은 매각 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 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1.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매각허가 결정에 등본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호 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2항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1.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146조 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1항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호 대금 2호 제138조 제3항 및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호 제130조 제6항의 보증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호 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 각각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호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2항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3항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의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2.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제149조 배당표의 확정 1.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 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신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1.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2.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1.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3.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2조 이의의 완결 1.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 불출석한 채권자 1.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 배당 이의의 소호 등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를 제외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 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류에 관한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6조 배당 이의의 소에 관할 1. 제154조 제1항의 배당 이익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2. 여러 개의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3.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 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 배당 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 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58조 배당 이의의 소의 취하 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 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 배당 실시 절차 배당 조서 1.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 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 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 실시 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160조 배당 금액의 공탁 1항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정지 조건 또는 불확정 기한이 붙어있는 때. 2.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맞춰져 있는 때. 5.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 이의예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 금액의 공탁 청구가 있는 때. 2항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1항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 이의예소에서 진 때. 3. 제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 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사망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 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 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62조 공동경매 여러 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는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민사집행법 조문 읽기는 2화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예. 1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62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